토지 투자의 단점 세 번째, 오래 걸린다. 토지 투자라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길면 20년 이상 또 걸린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선 토지 투자가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 부족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보의 불확실성부터 살펴보면 예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투자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고급 정보라고 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정보가 왜곡되거나 불확실한 정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투자가 오래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정보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98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어요. 이때 이제 시행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이 고급 정보를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2006년 10월 4일 날 일부 개정이 됐는데 2006년 10월 4일 이후로 일반인들도 고급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단지 이제 내가 이 정보 찾는 방법을 몰랐다라든지 정보 해석하는 방법을 모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토지가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나 이제 정보의 불확실성은 해결이 된 겁니다. 2006년 10월 4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부터요. 두 번째 이유가 지식 부족인데 이 지식 부족이라 하면 일단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며 수혜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지가 상승 시기와 매수 타이밍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투자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살펴봐야 되냐? 첫 번째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호재와 가짜 호재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영향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디가 개발된다 하더라. 그러면 인근지, 그 다음에 배후도시, 도심지, 상업지와 관광지 이런 데가 영향력을 많이 받고 이제 개발이 된다 하면 최대 수혜 지역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개발된다라는 정보는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그리고 진짜 호재를 구별해서 보시고요. 그거에 관한 영향력과 수혜 지역은 개발지가 있으면 인근지, 그 다음 배후도시, 도심지, 상업지, 관광지가 주요 수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가 상승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땅값이 오르기 직전에 투자에 들어간다면 짧은 기간에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가 상승 법칙부터 살펴보시면 어디가 개발된다고 발표가 나면 땅값이 오르더라.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가 시작되면 또 땅값이 오르더라. 그리고 공사가 완공되면 땅값이 오르더라. 이거를 지가 상승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발표 날 때 땅값이 3배가 오르고 공사가 시작되는 착공에 들어가면 땅값이 3배가 오르고 완공이 되면 3배가 오르더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가 상승 법칙입니다. 그래서 발표에서 완공까지 총 27배의 지가 상승을 보이더라. 이게 이제 우리 토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절대적인 교과서처럼 해서 지가 상승 법칙을 보고 이거에 맞춰서 이 직전에 투자에 들어가는 방법이 매수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요 지가 상승 법칙이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정보가 아까 오픈된다고 했죠. 오픈되다 보니까 약간의 변형은 되었지만 어쨌든 이 지가 상승 법칙대로 땅값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투자를 발표 직전, 착공 직전, 완공 직전 요때 투자에 들어간다면 나의 투자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의 단점 네 번째,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황금성이 무엇이냐?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땅은 너무 팔기가 힘들다. 되팔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진다. 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성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종류부터 살펴보시면 우선 우리 주택의 종류부터 보면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주택이 있어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잘 팔려요? 사기 쉽고 팔기 좋은 게 요 아파트죠. 그래서 환급성이 가장 좋은 게 아파트고요. 두 번째는 빌라, 세 번째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은 가격을 알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 시세가 맞는지 이것도 알기가 힘들고요. 근데 반대로 아파트는 시세 파악도 쉽고 사고 팔기도 쉽죠. 그래서 주택도 이 종류에 따라서 환급성이 좋고 시세 파악이 좋은 거와 시세 파악이 어렵고 되팔기 어려운 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토지도 마찬가지거든요. 토지가 이렇게 A, B, C, D 4개 토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제 A 땅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B, A는 바로 이제 2차선 도로변의 코너 땅이고 건물을 바로 지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딱 봐도. 네. B 땅은 왠지 임야를 산지였던 거를 토목공사를 해서 이제 나중에 건물 짓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C 땅은 원형지 땅이라고 부르는데 농사 짓는 농지로 보이고요. D 땅은 이제 이렇게 산지로 보여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하면 A, B, C, D 순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A 땅은 200만 원이고 B 땅은 50만 원이고요. C 땅은 25만 원이고 D 땅은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가 가장 잘 팔릴 것 같아요 한다면 어떻게? 물음표가 되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선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이 종류를 보는 기준이 생겨야 돼요. 이 기준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개발 가치가 있고 두 번째 기준은 가시성이 있어요. 개발 가치는 이 땅에 어떤 거를 개발할 수 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가 되고요. 이 개발 가치를 보실 때는 용도 지역과 도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잡자라는 거지 이 용도 지역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조금 길어지는데 오늘은 기준 잡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상품을 구별할 때 개발 가치와 가시성으로에 따라서 이제 종류를 나누는데 첫 번째 기준 개발 가치. 이 첫 번째 기준 중에서는 용도 지역과 도로 조건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가시성인데 얼마나 잘 보이냐라는 겁니다. 이 잘 보이냐는 첫 번째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냐. 두 번째는 같은 사람이라도 예쁘게 보이냐 못생겨 보이냐. 그래서 가시성에는 유동인구와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주택이 있어요. 토지는 개발 가치와 가시성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개발하기 좋은 땅이면서 보기도 좋다. 이게 이제 주택으로 따지면 아파트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좋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잘 팔려요. 이런 거는 황금성이 매우 높고 또 수익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주택으로 따지면 빌라 같은 게 이제 토지로 따지자면 개발 가치는 괜찮은데 보기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한 사람만이 여기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수익이 큰 경우가 많아요. 토지도 마찬가지로 보기도 좋고 개발 가치도 높으면 누구나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 근데 요거는 개발하기는 좋은데 불구하고 가시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매물이 존재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땅 보는 눈이 생기면 이런 땅에서 수익을 더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 단 황금성은 조금 떨어지죠. 누가 봐도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개발 가치는 높지만 보기에는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잘 안 팔리는 거, 아주 황금성이 떨어지는 땅인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땅 중에 가장 황금성이 떨어지는 땅이에요. 개발하기도 나쁘고 보기도 나쁜 거. 그래서 개발 가치도 떨어지고 가시성도 떨어지는 게 황금성이 가장 떨어지는 땅이에요. 이런 거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자식 때나 손주 때에서도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황금성은 조금 더 높지만 이제 내가 투자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 땅이 바로 요거예요. 개발 가치는 떨어지는데 보기는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개발 가치라면 아까 용도지역과 도로조건인데 용도지역과 도로조건 중에서 뭔가가 나빠서 개발하기는 힘든 땅인데도 불구하고 보기에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땅을 보면 탁 트여 있고 땅 모양도 네모 반듯하고 도로도 아스팔트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개발이 안 되는데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땅 보는 눈이 부족하고 그래서 개발 안 된다는 땅인지를 모르고 샀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격도 인근 시세 대비 싸다. 이러면 덜컥 초보자 같은 경우에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땅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속아서 사지만 않아도 반은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기엔 좋은데 개발이 안 되는 땅.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싸다 하면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종류 말고 시장성에 따라 다른데 우선 땅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잘 팔린다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매수 심리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 미래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규모 산단이 조성될 거야. 뭐 고덕 같은 경우도 평택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평택처럼 뭐 대규모 대기업이 들어온다.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게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혹은 신도시가 조성된다. 혹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관광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상업지로서 상권이 활성화된다든지. 그래서 2018년 기준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지역을 살펴보니 1위가 어디였냐면 중구였고요. 2위가 강남구, 3위가 영등포구, 4위가 서초구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주거지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강남이거든요. 그런데 상업지로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중구 명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승률이 가장 높은 데는 상업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오고 뭐 이제 주거지보다도 가장 지가 상승률이 높은 데는 상업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적 여유가 있다면 요 상업지 혹은 관광지를 조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주거지, 상업지를 연결시켜 주는 게 교통망이에요. 그래서 교통망이 좋아지는 곳이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 4개 조건이 다 맞물린다면 가장 최상이겠죠.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은 매수 심리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토지의 황금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냥 땅도 싸면 팔려요. 집도 아파트도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싸면 잘 팔리죠. 그것처럼 토지도 싸면 팔리는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죠. 그러다 보니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이 싸면 팔립니다.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황금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라면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많이 보는 게 평당 가격, 평당 얼마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평당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 전체 가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평당가가 싸더라도 평수가 넓어서 면적이 넓어서 전체 가격이 너무 비싸면 잘 안 팔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땅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필지 분할이라고 해서 토지 분할, 필지 분할 같은 말이거든요. 이걸 분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땅이 있는데 이 5억짜리 땅은 내가 투자로 묻어놓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토지 투자는 대부분 1억 전후에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전후의 땅이 가장 잘 팔려요. 네. 그러면 5억짜리 땅이 뭐 3필지 내지 5필지로 분할이 된다 하면 훨씬 분할했을 때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훨씬 황금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은 결국에는 이제 미래 가치가 높거나 가격이 싸거나. 근데 이게 약간 반비례 관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래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잘 팔려요.
그런데 미래 가치가 낮으면 가격도 떨어져야 가격적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잘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 2번 이렇게 했는데 우선 미래 가치가 높은 땅이 잘 팔리더라. 두 번째는 미래 가치가 낮다면 가격을 조금 더 낮추자. 그러면 토지도 황금성이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가치 대비 가격이 매력적이냐 이게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토지 투자의 단점, 토지 투자가 어려웠던 이유 4가지, 단점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소액 투자가 어렵다였고요. 두 번째가 시세 파악이 어렵다. 세 번째가 오래 걸린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황금성이 떨어진다. 되팔기가 힘들다였는데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100% 이거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함으로 이제 남들은 대부분 포기할 때 저는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큰 단점 4가지를 계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토지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발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이런 단점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